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하이라이트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워 어드바이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힘든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도주 성질의 그 흐름, 어떻게 우리 상위권의 흐름들 거래대금 싣고 움직였다면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거래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위원님, 비슷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눈에 띈다는 점 특징, 그 밖의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지, 의미 부여도 그 안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 포커스 맞춰볼까요? 자, 일단 돈에 맞춰야죠. 1위 종목 그럼 봐야겠죠.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일단은 5호장 접어들기 전까지 개인, 외인 기관 각각 지금 현재 현물, 코스피, 코스닥 각각 시장에서 100억 원 내외의 순매수, 순매도 양상만 보여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세를 좀 끌어올리거나 시장 전반적으로 훈훈한 어떤 자금의 어떤 수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군들이 일거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가 갭을 띄워가지고 큰 폭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급등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내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어떤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군들도 더러 존재할 뿐더러 더 나아가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단 1분, 2분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즉 호가가 매우 얇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 매도량이 매우 적다라는 것이고 일거에 큰 물량을 던지게 된다면 호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이 여기저기서 자주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아무래도 항상 여러분들께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리뷰를 해드리다가 오늘은 좀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코프로 회장의 어떤 작년도, 이제 전년도에 사실상 불공정 거래 또는 어찌 본다면 내부자 정보 거래라고 할 수 있는 혐의로 지금 현재 다소 좀 악재가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전체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준 과정 중에 있어서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한 어떤 조정 또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악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악재에 반응하는 폭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굳이 내가 정고점까지 반등을 기대한다. 또는 지금 현재 고점이 82만 원이고 현재가가 51만 원, 2만 원대니까는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고점 내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60만 원부터 70만 원 사이 이 밴드 가격 내에서 상당 부분 매도 물량 출하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손절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주가의 횡보 또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극재라든지 또는 좀 ESG, 저탄소, 탄소 제로 이 각각의 섹터라든지 테마 자체가 안 좋거나 또는 실적이 불안하다든지 또는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그룹주,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주만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어떤 양극재 섹터 또는 ESG 섹터의 확장해가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4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40만 원 선에서 지지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 만약 그 가격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즉 하락, 횡보, 반등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로 21만 원의 기준 지지 가격을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21만 원을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보유하실 필요가 없이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각각의 에코프로는 40만 원, 에코프로비엠은 21만 원, 이 각각의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비중 좀 줄이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일단은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시장 좀 관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도주 역할을 이 안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말씀해 주신 선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본인 종목을 챙기시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일단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동반 섹터 움직임이다 보니까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보조지표 삼아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미라든지 뭐 LNF,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할 때 반등을 해줬더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표 삼으시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에코프로는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LNF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는 국면에서는 더 이상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 가운데 특징들을 좀 꼽아봤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자, 2장 동시효과를 잡아라.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에서 저희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앞서 시장에서 좀 테마주로서 강세 네네.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종목명은 한일사료입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곡물 협정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곡물주 하면은 뭐 한일사료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기타 등등 여러 종목군들이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히로시마 쪽을, 일본의 히로시마 쪽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G7, 사실상 전 세계 총 7개 국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토의를 좀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천연가스와 관련된 가스 배관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까지 상당히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스를 공급받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아니라 여타 국가들, 뭐 G7 또는 EU 국가들이 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된 이슈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이제 흑해라든지 몇몇 지금 현재 항공 이제 무역항 내에서 지금 현재 수출 입항 자체가 이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G7 일단 회의에서 아마도 러시아 압박용으로서 곡물과 관련된 이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가는 5,400원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해요. G7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에 따라서 작은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이벤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기준점으로 저희가 19일날 G7 회의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시일 전까지라고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모멘텀까지도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이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19일 기점은 아마 주말에 이제 관련된 회의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속보로서 아마 일요일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장전에 사실상 속보의 어떤 제목, 키워드를 단 기사들이 상당 부분 좀 쏟아지게 될 텐데, 그중 하나가 이제 곡물과 관련된,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가 포함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정 매매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짧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G7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지금 받아본 쪽이 사료주 가운데 한 종목이잖아요. 네. 일전에 히토류 관련주도 주셔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정치적 이벤트,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는 가장 테마성으로 이슈화가 될 만한 것이 1차적으로는 사료 봐주셨거든요. 히토류도 같이 봐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는 아닌지 좀 선 좀 보세요. 히토류와 곡물을 좀 분리를 지어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네.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상 히토류 문제였었고, 여기에 더 이제 어찌 보면 양념을 끼얹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이제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마그넷, 즉 자석을 활용한 모터를 사용치 않겠다. 즉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한 자석, 그런 어떤 모터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상당 부분 모멘텀을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르게 모멘텀과 뉴스를 네. 파악해야 되는군요. 거기에 따른 이야기도 해봤고요. AS와 함께 추가적인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장 마감 후에 또 해볼 겁니다. 저희 5월 15일장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빨간불 키면서 마무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월요일장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세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 우리 시장 그래도 오후에는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매수 규모를 키워나간 모습이 나왔고요. 환율도 고점이 아니라 저점 부근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하지만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시장 마무리됐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일단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거래 연속한 하락세입니다. 다만 장중에 810선까지 하회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고점 대비 6포인트 정도 후퇴한 그래도 저점에서는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14선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연속된 하락세네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막판에 상승 전환이 되면서 0.16% 플러스인데요. 5거래 만에 빨간불 나왔습니다. 2,479선 하지만 4거래 연속해서 2,500선과는 거리를 두면서 하회하는 구간에서 흐름 나오고 있네요. 흐름 엇갈렸습니다. 이 가운데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오늘 장에서 외국인 상당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였고요. 가장 변화 요인이 뚜렷했던 쪽을 꼽아본다면 코스피 내에서의 기관입니다. 장 초반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가 2시 넘기면서 보다 그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흐름도 매수로 나오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오후에 매수 여력 상당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 오늘 취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여기서도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후장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7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긴 합니다만 장중에 1,500억 원 가량가 늘어났던 것을 비교한다면 살짝은 그 매도 규모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대 시장에서 오늘 수급적인 히어로는 기관 쪽에서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환율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340원 선의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대비로는 2원 넘게 오르면서 1,337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종목들도 확인해 보셔야죠. 일단은 코스피에 오늘 빨간불에 눈길 가셨을 겁니다. 오후장에 특히 히어로 종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부터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 보시면은요, 장중 9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0.62% 플러스고요. 하이닉스도 1% 넘게 하락하다가 많이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이 탑2에 대해서는 시장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는 부분, 특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막판 매수세 강했다는 부분 일단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외국인 수급 변화한다면 이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강했던 종목 한다면 삼성 SDI를 뜰 수가 있겠는데요. 단 하루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던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 몰리면서 1.35%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6%, 에코프로도 4% 마이너스고요.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막판 변동성이 2차전지 쪽에서 나왔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목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후장의 장 마감 전에 HMM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사실 세주인 찾기에 안 그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시장 부진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했을 때 80% 정도 줄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 예상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90%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우려 맞으면서 2%더 넘게 막판에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체크해드리겠고요. 적자에 대한 이야기한다면 한국전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요금 인상안 나왔음에도 그리고 금요일장에 자구안 나왔음에도 오늘장에서는 큰 반응 나오지 않은 채 또 한 번 하락 흐름 연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하락하면서 한국전력 마무리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유틸리티 섹터는 약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동반한 구간 그리고 종목도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 받고 싶습니다. 오늘장 막판에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에 의미를 둬도 될지 분석위원님 부탁드릴게요. 일단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어떤 비추세 시장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너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 전체적으로 메이저, 개인, 외인, 기관 각각 50억, 100억 정도 수준의 매수 매도밖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소형 개별주들이 사실상 여타 것들을 다 제하고 그냥 수급이 쏠리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따라 들어가면 시세를 만들면
머물면서 사실상 조만간 발생할지 모를 어찌 보면 이제 폭탄 돌리기 형식의 어떤 시세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장중에 본다라면 뭐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세를 보여주다가 일거의 호가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의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넥스트 칩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고 호가창이 매우 좀 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균치, 즉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200억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못 미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차트가 왜곡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 보고 많이 싸졌네, 많이 비싸졌네 이런 관점으로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든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25%, 45% 하락을 했다고 이것을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점에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 구간 내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것이 일단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최소화시킨 시간 내에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으면 중장기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고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 한마디만 좀 말씀드린다면 즉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 매도라는 것은 내가 고점을 매수해서 고점을 추가적인 상승세를 확인하고 그 고점 내에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이런 흐름을 좀 확인하고 내가 매도에 대응하자. 대표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 중에는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장마감 이후에 이번 이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종목에 대한 AS 바로 저희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두 종목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 오늘 좀 변동성이 커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뉴로메카. 자, 오늘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이 좀 나오기도 하고 좀 흔들림이 크거든요. 자, 그런데 차곡차곡 저희 쌓아가도 될지 목표가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노봇에 대해서 지난달 말부터 좀 관심이 높네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3% 이상의 어떤 상승 구간이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승세가 3% 이상 발생을 하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일부라도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뭐 상한가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일부라도 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길게 보고 싶고 끌고 가고 싶고 손실 내가 100, 200, 1000 이 정도 손실을 내가 그냥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로보테마의 어떤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32,500원 이 가격까지를 내가 기다렸다가 이 가격을 이탈치 않으면은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 빠르게 더 체크하고 갈게요. 루닛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수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신 구간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두 번째로는 72,000원 가격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점이 72,800원까지 나왔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방향성 어떻게 예상해 봐도 되는지 힌트 좀 주세요. 자,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에는 분명 무슨 기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마다 매번 그 3일 내에 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시장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의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저가를 갱신할 정도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장 영향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진단과 관련된 AI, 즉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사실상 뭐 탑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상장사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 구간서부터는 66,000원을 이탈치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차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단기 매매 관점 또는 스윙 관점으로 짧게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66,000원대 지지해 주는지 그에 따라서 스윙이라든지 내가 2, 3일 정도 끌고 가는 매매 전략 펼치셔도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 매수 시점을 잘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든 어느 정도로 가격대를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두 가지 종목 AS 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뭔가 분주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져 온 듯한데요. 자,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박재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올 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